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10년 동안 발걸음이 끊긴 그 사이에 5년 전에 또 중풍이 걸리셨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7개월 동안 심각하게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한 50대 이상, 60대, 70대 됐을 때는 그러한 병이 나한테도 올 텐데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해보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기는 참 어려운 얘기. 당해보지 않고 남들의 예를 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이렇더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직접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근데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빨리 판단하는 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이제 핸드폰들을 제일 먼저 집는데 핸드폰을 집고 이렇게 문자를 넣는데 예를 들어서 가나 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기억 한 번 뭐 이렇게 두세 번 하면 가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가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5번, 6번 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한자가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한쪽 다리가 끌리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저는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네. 다리가 좀 끌린다 보다도 끌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보다 이게 전화기 쪽으로 먼저 갔죠. 가가지고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119다 생각하고 119로 했어요. 지금 몸이 이상하다. 중풍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어디다. 연락하고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와서 그냥 폰하고 지갑 뭐 이렇게만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고맙게도 얼른 오더라고요. 이제 실려가는 중에 혈압을 재고 약도 재고 맞고 혈압약도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강남에 있는 병원에 그래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때도 제 느낌으로는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점심때가 됐구나 뭐 이런 걸 알잖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냥 침대에 실려서 그걸 밀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맡겨진 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풍 맞았다, 중풍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뇌출혈이 있고 하나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인 경우는 이제 고혈압 터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뇌경색은 피가 안 통해서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뇌경색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 사셨나? 잘못 사는 거죠. 그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다 한 것들은 좀 느낄 수 있는 거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이석증도 있었고 이석증이라고 하면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한 2개월 전에 있었고 그 외에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느낌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위석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혈압약을, 혈압이 높은 사람이 먹는 혈압약을 줘서 한두 번 먹고 그다음부터 그냥 안 먹고 있었다는 거. 고전에 어떤 증상이었기도 해요. 아, 저희도 이제 암 부분은 제 아내가 6년 전에 해서 그 경험이 있고요. 그 관찰자로서의 경험이 있고 이 얘기도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목사이시는 은퇴하시고 예배 보다가 일어서 산송하는 데에 쓰러지신 거거든요. 그리고 1년 이제 고생하시다가 수청하셨는데, 저희 부친의 경우는 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바로 어떤 마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마비는 어느 쪽? 아까 오른쪽이시다고. 예.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이 근육세포가 상당 부분이 빠르게 파괴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손목도 뭐 이런 데가 얇아지죠. 가늘어지고. 네. 며칠 사이로 그냥 가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 손을 들을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병원에 왔으니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병원에서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오는 거는 점점 더 나빠지는 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이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은, 천정에 매달아 놓은 밧줄처럼 늘어져 있지 어떤 움직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팔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생각해 보면은 바위돌을 매달아 놓은 밧줄이 될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늘어져 있을 때는 밧줄인데 어떻게 좀 움직여 보려고 하면 그게 바위돌 매달아 놓은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그 사람한테는 근육도 있지만은 힘줄이 있죠. 이 힘줄은 그런 영향을 지금 덜 받는데 근육은 세포가 많이 죽어버리면서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견갑골, 팔을 못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 분기에 이제 그렇죠. 팔의 시작, 어떻게 보면 팔의 뿌리죠. 견갑골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의 뿌리서부터 안 움직이니까 뭐 요 끝까지 다 전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나 자신을 좀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등을 벽에 대고 그것에 의지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했죠. 필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 혼자는 못 움직이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해주면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이렇게 뭐 말하다가 이런 동작도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그라든 일들로 이제 그 결말이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그라들려고 하는 것을 편은 이미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그걸 못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못 해주니까 얘들이 그대로 오그라드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꺾여지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이제 노력하는 방식을 제가 이제 얼핏 그 말씀을 이제 좀 들었잖아요. 나는 정말 병이로워요. 그 부분은 그 화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 저도 뭐 네. 그런 것을 내가 했는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좀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그 병이 한 10일, 20일 경과되어지는 과정에서 7개월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초기네요. 네, 그렇죠. 초기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강제로 오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직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대개는 그 잘 때 그래요. 우리가 자다 보면은 종아리에 뭐 쥐 나온 것 같이 아프잖아요. 쥐나면 이건 그거 이상이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오므라드는데 그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 밤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며칠 아프고 나서 이거 오늘도 또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만 그 작업용 목장갑을 둥글게 말아서 여기다가 끼우고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자를 좀 작업용 목장갑하고 고무밴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연애를 왔어요. 그래서 그 작업용 목장갑을 이 부분을 이렇게 장갑이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아놓고 엄지도 말아놓고 이 손목도 말아가지고서 그걸 고무줄로 이렇게 감았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 쥐었더니 좋아요. 느낌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걸 쥐고 자다가 떨어뜨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장갑 여기를 묶었죠. 한번 여기도 한번 묶고 그리고서 그걸 여기다가 띄워서 가고 자니까 여기 걸려서 더 안 주물어들고 오그라들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이게 이제 더안 오는 것 같으니까 오늘 밤은 또 아플 텐데 하는 그것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거 저한테 보내준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 만든 것도 이 그림이에요. 이 좀 고무줄로 목장갑을 좀 묶은 거죠. 목장하고 한번 여기에 묶어가지고 안 빠지게. 네, 여기에 매듭을 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봤더니 좀 사용이 불편해서 그다음에 이제 손 안에 이렇게 매듭을 하고 하면 이게 빠지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였고 그때 또 마침 그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도 하고 거의 매일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 기록을 했어요. 이건 남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아픈 것을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메모를 하고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부분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래요. 떨리고 있어요. 미세하게 떨리는데 이 떨림을 시작해서 이게 이만큼 움직이기까지 만든 거죠.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이 떨림이라고 하는 미세한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면 내가 하든 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움직이게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 그림. 네. 이것도 그냥 겉보기면 그냥 잘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이 성이 엄청 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을 입히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인하신 거 보면 사인도 이 평상시에 이렇게 쓸 수 없는 사인에 떨려가지고 일부러 하는 것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투병 중에 그리신 거잖아요. 그렇지. 연습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장애자로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왼손도 연습을 좀 했어요. 왼손을 지금은 왼손 젓가락질도 하고 잘하죠. 근데 오른손을 전혀 못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연습도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도 연습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펜을 잡은 게 아니라 펜을 여기다 얹어놓는 거죠. 이렇게 얹어놓고 잡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중에 여기서는 떨어져요.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오는 것도 발발발발발발 이렇게. 네,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그냥 요 그림인데
이건 이제 직선을 직선을 쭉 연습하면서 여기에 네. 시달리는데 그 그림 자체로는 뭐 아주 좋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인도 역시 엄청 지금 떨려 있고. 네네. 왼손으로도 연습을 하고 이것도 연습을 했는데 직선 연습은 그냥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된 선들이죠. 원은 뭐 이렇게 된 원들을 그려가지고 우선은 내가 연습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나름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 그림은 너무 또 좋아요. 국제 조사한테. 예, 그거는 이제 병원을 퇴원해서 그 침 같은 것으로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차례를 기다린 여인. 아, 예. 2020년 9월 20일이네. 네, 그럼 1년 됐을 때예요. 네. 1년 3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네, 발병한 지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많이 손이 좀 덜 떨리는 그런. 우리도 그 눈 기억 그거 속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게 그림이 된다. 아니면 복장이라든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게 아주 그림이죠. 그래서 그 여인도 그리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스케치를 했다가 이제 갖고 와서 집에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정일빈님 말씀드리면은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돈의 아침 편지 2001년 썼는데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쓰게 된 동기가 연설문을 이제 대통령 연설문을 5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목이 굳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오른팔에 감각이 이제 마비되는 것 같은 그리고 눕거나 그러면 짜릿짜릿하고 네, 그런 전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저희 부친처럼 한번 쓰러졌죠. 의식을 잃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가벼운 형태의 풍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번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눈을 떴단 말이에요.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그때 제 인생관이 바뀌었죠. 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나. 네. 내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그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글을 다시 쓸 수 있나? 저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갔고 저는 글을 다시 쓸 수 있나? 그때 시작한 게 고도의 아침 편지예요. 대통령 연설문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엄중하고 공적이고. 근데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있죠. 그것에 어떤 반을 뿜어내는 마음으로 좀 말랑말랑한 그동안 했던 독서 가도를 가지고 그게 이제 저를 살려냈고 이게 이제 온다쌤까지 연결이 됐는데 총알님께서는 오그라드는 팔을 붙들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림을 이런 그림을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회복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순간하고 그리고 이걸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다시 되게 된 과정을 좀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나요? 언제 내가 좀 좋아지는구나 언제 느끼셨어요? 그런데 많은 환우들이 언덕더러 비비라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언덕더러 비비라 그러는 거예요. 언덕더러 자기가 비비지 않고 언덕이 있으면 소가 비벼야 되는데 소가 안 비비고 가만히 있고 언덕 네가 비벼라.